자, 지난 비디오에서 설명된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포함된 신경망 구현을 하면은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무엇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안에서 같은 양을 계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요, x는 2 나누기 만이라는 이러한 값을 계산하는 게 있고요. 똑같은 값을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즉, x는 1 더하기 1 나누기 만이고요. 빼기 1 빼기 1 나누기 만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1에서 1이 빠지고 그 1 나누기 만이 더하기가 돼서 1 나누기 만에서 2 나누기 만, 똑같은 값으로 우리가 갚게 됩니다. 계산식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자, 이런 똑같은 계산을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x1을 2.0 나누기 만으로 계산하고요. 그 x1을 그 소수점 18번째 자리까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니까 제대로 계산된 것 같죠? 0.0002가 계산됐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값이지만 좀 다른 수식으로 1 더하기 1 나누기 0 만이고요. 빼기 1 빼기 1 나누기 만. 이것도 역시 계산 후에 소수점 18째 자리까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좀 다르죠?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가 감시하기도 힘든. 그렇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다른 값이 나옵니다. 0.0002가 나오는 게 아니라 0.00019 다음에 저 밑에서 7, 8 정도 굉장히 작은 수. 이게 아마 라운드 오브 에러 정도, 반올림 에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숫자를 저장할 때 한정된 양의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산된 값을 저장했다가 다시 더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한 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맥스에 대한 비용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수치 반올림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줄여서 텐서플로우 내에서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구현에 계산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지스틱 회기의 경우에 우리가 손실 함수를 정의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값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출력단에서. 근데 이 액티베이션 값은 G of G라고 표현하고요. 실질적인 계산식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죠.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G. 이러한 계산을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죠. 아래식으로 마이너스 y 로그 a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a. 이때 여기에 사용하는 이 a라는 값이 미리 계산된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구현한 방식이 바로 요 코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 개의 층을 우리가 구현한 다음, 그러니까 모델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로스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로지스틱 회기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스 값을 계산해서 말하자면은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더라도 수치 반올림 오류가 그다지 나쁘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소프트맥스의 경우에는 확장돼서 좀 더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또 다른 그 계산 방식을 좀 더 정확한 계산 방식을 표현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로스 함수를 계산할 때 A를 미리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값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반올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직접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A 대신에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값을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A 대신에 이와 같이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값, 이 수식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텐서플로우한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수식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딩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model.compil인데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고요. 이 괄호 안에다가 from 밑줄 logit equal true라는 이러한 아규먼트 값을 넣어줌으로써 이와 같은 그 수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그 코딩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1 더하기 1 나누기 만이라는 값을 미리 계산하고 1 빼기 1 나누기 만이라는 값을 또 나중에 미리 계산한 다음에 그걸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를 줄여들 대신에 여기서 알아서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찾아서 그 코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사용되는 그 아규먼트 이름 로짓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 g 값을 우리가 로짓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그모이드, 요것도 좀 해야 됩니다. 시그모이드를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이러한 그 활성화 함수로 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g 값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연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요 수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좀 더 그 반올림에 의한 오류를 줄여두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정확해지는 일은 별로 드뭅니다.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똑같은 아이디어를 소프트맥스 그 회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맥스 회기 같은 경우에 로스 함수가 이렇게 정의됐었죠. 즉 로스 함수는 그 액티베이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한 것을 우리가 그 로스로 썼는데, 이때 액티베이션 값은 모든 그 g 값에 말하자면 그 익스포넨셜의 지수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 더한 것을 분모에 넣어서 하나씩 계산하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수식을 다시 쓰지는 않겠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코딩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현했었죠. 우리가 그 모델을 구현할 때 마지막 액티베이션 출력단에 소프트맥스라고 써놓고요. 그게 바로 요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와 같이 그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 그 함수를 써서 요 로스 값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죠? 좀 더 정확한 계산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로스 함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로그 A1이 아니라 A1을 직접 이 수식을 계산하도록 하는 거죠. 즉 e to the g1 나누기 e to the g1부터 e to the g10까지 다 더한 거, 그리고 이거는 y는 1대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까지 그 마이너스 로그 역시 이것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맥스 값을 e to the g10 나누기 e to the g1부터 e to the g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g 값이 매우 작거나 또는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릴 거니까요. 하나가 선택되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익스포넨셜 지수승도 역시 매우 작거나 매우 크게 되고요. 이런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수를 미리 계산해서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작거나 너무 큰 값은 우리가 이 항을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이 TensorFlow 자체에다가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드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로스를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안에 입력 아규먼트로 from logit equal to라고 주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마지막 출력단은 이제 softmax가 아니라 linear죠. 즉 여기서 계산되는 값은 g값이고 그 g값을 가지고서 이 수식을 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TensorFlow 상에서 numerical error, 특히 반올림에 의한 numerical error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이거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 이것을 처음 봤을 때는 로짓으로부터 계산하는 게 뭐고 왜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리니어 함수인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말하자면 계산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텐서플로우한테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from logit equal true라는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로스 함수를 사용하는 위해서 이 마지막 출력단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linear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리니어한 결과 값은 g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g1부터 g10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한다 할 때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즉 모델 X로부터 결과를 얻으면 그거는 G값이고요. 그 G값으로 우리가 확률 값을 얻기 위해서는 TensorFlow에서 제공하는 이 softmax 함수의 입력으로 이 로직 값을 넣어줘서 이 A 값으로 즉 확률 값으로 다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즉 리니어한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출력단에 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from logit은 true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 모델이 predict한 값은 logit 값이 되는 거고요. g 값이 되는 거고요. 그 g 값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률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TensorFlow 에서 제공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서 그 시그모이드 값을 마지막 최종 출력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맥스 출력 레이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다중 클래스 분류가 아니라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유형의 그런 분류 문제인데 그 내용까지도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